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요청하셨던 종목 중에 이제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이 있어서 동양물산을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물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트의 사업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렇게 농기계 사업부라는 게 이제 매출의 한 91%를 사용하고요. 그냥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을 동사가 한 35%를 점유하고 있고 국내 1위사라고 합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이항기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 이제 필터 사업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매출의 8.4% 되고 있고 기타 부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설명을 제외하도록 하고요. 실적을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3분기 2020년 3분기 실적이 있는데 농기계 부분이 사실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265억에서 한 400, 거의 40억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게 원인이 이제 올해 상반기랑 이제 3분기에 북미 지역 트랙터 수출 판매량이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비해서 한 9.2%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북미 시장이 조금 증가했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좀 취미로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제 정원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생기면서 좀 농기계 매출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트랙터가 중대형 트랙터에서 이렇게 개인 좀 소형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소형 트랙터로 조금 소비 트렌드가 변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사가 조금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탑재된 농기계 개발 및 양산을 조금 본격화하는 일환으로 올해 TYMITC라는 회사를 조금 설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 제조 기업 HNT 일렉트로닉스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약 한 100억 정도 지분율 한 13.6%를 투자를 하였고요. 인수 목적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시너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대주주들한테 600만 주를 한 126억에 양수 계약을 하였고요. 만약에 이제 올해 연말 실적에 대해서 한 내년 3월 정도 이제 나오겠죠. 올해 이제 HNT에 대한 이제 회계 감사 의견이 만약에 적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중도금을 내년 3월하고 10월에 치르면서 인수를 하는 것이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재무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매매 타이밍을.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기 순이익이 조금 적자가 났던 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석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랑 이제 재무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할 때 좀 여러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연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로 설정을 하였고요. 주식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데 주식수에다가 이제 전환사채가 3개 정도 있어서 그 전환사채가 전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식수를 희석되는 주식을 제가 다 미리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현재 주가가 약 한 1,500원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한 1,900억 정도 되고요. FCF라는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한 1,30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보다 한 16%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면 거의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가가 거의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재무 분석을 해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3,200억 정도 됐었는데요. 2016년에는 조금 매출액이 하락을 하였다가 2017년부터 다시 조금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7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한 5,7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락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2014년 한 13억에서
2017년하고 2016년, 2018년은 좀 적자를 보였지만 2019년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는 이제 북미 쪽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 239억 정도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비연금성 항목인 감가상각이라는 걸 더한 에비타 수치 같은 경우에도 2014년 한 99억에서 2020년 한 354억까지 실적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조금 적자를 보였다가 마이너스 한 90억, 2020년에는 한 74억 이상 좀 사실 나올 것 같고요. 사실 3분기에 134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134억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제가 표시 드린 것은 전환사채들이 다 전환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조금 자기 자본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엔 조금 재무 지표를 보시면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총 차입금 의존도는 회사가 빌린 차입금을 총 차입금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통상 이제 40% 이하면 좀 재무 구조가 그래도 양호한 회사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20년 3분기 기준에는 약 한 36%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재무 구조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채 비율은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일단 총차입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부채 비율은 조금 매출 채권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출에 관한 부분에서 아마 생긴 영업적인 부채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개선됐기 때문에 총 차입금을 이 에비타로 나눈 커버리지 지표도 한 3.7배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8배 이하면 양호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8년까지는 실적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0%나 이제 적자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2019년부터 2.2%, 올해는 약 한 4.2%까지 조금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영구적으로 저는 한 3%를 설정을 하였고요. 과거에 계속 좀 적자나 좀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북미 시장이 지금 뭐 정원이나 뭐 그런 개인 취미에 대한 수요 때문에 조금 트랙터 수출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그런 수요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금 보수적인 가정으로 한 영업이익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매출액은 제가 현재 한 5,600억에서 한 2025년도에는 한 6,500억 정도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가정치가 바뀌게 되면 목표 주가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 가정치를 이용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약 1,300원이 뭐 그냥 거의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로 나오게 됩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한 32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까지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고 치면 PER은 퍼는 한 44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PBR은 한 1.7배에서 1.4배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조금 더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충분히 지금 주가가 한 적정 상태까지는 온 상황이고 과거에 사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율주행 쪽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과연 사실 회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확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 지금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적정 주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바로 그 다음은 이제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과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차트 일단 괴선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랑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약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세피아 색깔이 있는데 이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여기 부근에 있고요. 차트를 다시 구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일단 전환선 위에는 있지만 기준선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가야 될 길이 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주가가 2017년 한 4,300원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조금 약간 이 부근에 물려 계신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 부근에서 사실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분홍색깔하고 이 약간 파랑 색깔 영역이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지지선이나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아직 일단 선행스팬도 뚫지를 못했고요. 기준선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초단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 역전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부정적인 모양이고요. 다만 9일 후행스팬은 호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면 기준선까지 주가가 상회하고 투자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초장기 추세는 아직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주봉 추세인데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조금 바닥에서 상승을 하면서 일단 상승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단 전환선은 지금 하회한 상태이고요. 후행스팬도 일단 역전되려고 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다면 조금 전환선을 깨셨을 때 일부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준선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좀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SI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1월 20일 정도에 70선을 다시 하회하면서 조금 매도 시그널을 나타냈습니다. 중기 추세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조금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약 한 12월 8일 부근에 역전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사실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사실 전환선을 하회하는, 정확하게는 전환선을 하회하는 11월 23일 날 일부 매도를 하시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역전이 되는 사실 12월 9일에 또 일부 전량 매도를 아마 하시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고요. 이때 기준선도 하회를 하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 선행스팬을 지지하고 주가가 전환선까지는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보유하고 계시면 지금은 매도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재차 전환선을 하회하면 또 일부 매도, 이 선행스팬까지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면 그때는 사실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제 전환선을 다시 재차 상회하면 그때 일부 매수, 기준선 상회하면 일부 매수, 선행스팬까지 돌파하면 조금 일부 매수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선행스팬도 지금 상당히 조금 두터운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 이 선행스팬을 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안전하게 매수하시려면 사실 선행스팬을 넘어선 다음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후행스팬도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아직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아직은 조금 하락 추세에 지속이 되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을 조금 할 수 있는 단계 정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적정 주가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실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